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형 카테고리 함수들 중에서 올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 이어서 이번 강좌에도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형 카테고리 함수들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블럭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이제 숫자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배종도 타입의 x라고 하는 입력값이 반드시 인가가 돼야 되겠고요. 출력으로는 이 입력을 다음으로 높은 종수로 반올림한 종수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의 하나의 예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값으로 3.5라는 값이 이 올림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가 되게 되면은 입력으로 인가한 값보다 다음으로 높은 종수값이기 때문에 4라고 하는 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른다 그러신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을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코드의 복잡도가 높아지지만 혹시라도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랩뷰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은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는데 소수점 자리를 표현하는 정밀도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f포맷 문자열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3.5라는 값이 인가가 되면 3.5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마침표를 기준으로 이전 데이터와 이후 데이터를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식으로 마침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역 슬래시를 추가해서 역 슬래시에 마침표를 하시게 되면은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문자열과 이후 문자열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 문자열에 해당하는 3이라고 하는 값을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이후 문자열을 50이라고 하는 값도 마찬가지로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소수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값이 0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은 0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형 자리를 증가할 거냐 아니면 원래 그 값을 취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수형 자리에 해당하는 값의 부호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큰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0보다 큰 경우에는 원래 값에 더하기 1을 해줘서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겠고요. 만약에 음수값인 경우에는 음수값 원래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게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서 배종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배종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수점에 해당하는 값이 0하고 동일하다 그런 식인 경우에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올림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테스타일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면 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서 숫자형에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출력 쪽에서 자동으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D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고요.
자, x라고 하는 라벨을 입력 데이터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의 라벨은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우선 이 관련된 함수의 결과값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맞춤 가운데로 하겠고요. 입력으로 예를 들어서 3.5를 인가를 하면, 자, 관련된 값을, 자, 기본값을 하시겠고요. 자, 출력으로는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고, 예를 들어서 음수로 마이너스 3.5라고 하면은 출력으로는 마이너스 3을 얻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올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직접 이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우선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 변환해서 우선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자, 여기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밀조로가 디폴트로는 6인데요. 저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에서 출력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 자, 관련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50이라고 하는 게 얻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패턴 일치 함수를 이용해서 마침표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라벨은 제가 아래쪽에 표시를 하겠고요. 마침표를 표시할 때는 정규식 앞에 역슬래시를 하고 마침표를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전 문자열을 먼저, 자,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 문자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후 문자열 같은 경우도,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전 문자열 먼저 표시를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후 문자열 표시했을 때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 문자열을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10진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다시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정수 자리와 그 다음에 소수형 자리도, 자,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소수점 자리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0과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출력 결과값을, 자, 0과 같음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했을 때,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소수점 자리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점 자리가 0인 경우에는, 자,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런데, 자, 데이터 타입을 제가, 자,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강제 변화점이 생겼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자,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DBL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정수형 자릿수가, 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소수점 자리는, 자,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수형 자릿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2를 더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고, 음수인 경우는 원래 값을 그대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0보다 큼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값을 케이스 구조에 입력으로 넣어 주시겠고, 여기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우선은 0보다 큰 경우에는 더하기 2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입력값에 대해서 2를 더한 값을, 자,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음수값인 경우에는 원래 값을 그대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문서도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요. 그리고 프론트 패널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맞춰주시겠고,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우선 맞추시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 중심으로 맞추시겠고, 자, 자리 맞춤을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라벨도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숫자형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값과 그 위에 올림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이 똑같고요.
자, 양수인 경우에는 자, 값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형 카테고리의 유용한 함수들 중에서 올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만약에 올림 함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직접 코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